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EN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12월 14일 날 과연 그 CB 대금 150억을 납입을 할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미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라 이미 그 주가에 반영된 악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분위기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장세가 좀 눌리는 것은 대주주 양도세 건인데 이것이 그 EN 플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 부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호재건, 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예, 영상 후반부에 그 잠시 그 연말 대박주,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 EN 플러스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EN 플러스는 EN 플러스대로 매매하시고 이거 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네, EN 플러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CB 대금 납입입니다. 네, 과연 이 150억, 네, 이게 이제 납입이 될 것인지, 네, 이 부분이 역시 부담이 되는 그런 양상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발행가는 나중에 이제 시비를 대금을 납입을 하고 발행가는 그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나중에 조정을 이제 낮게 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여하튼 지금은 발행가 자체가 좀 높잖아요. 전환사채 발행가가. 자,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부담이 아직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지난번에 12월 8일까지로 정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12월 14일로 정정을 했다. 일주일 정도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납입이 안 되면 또 일주일 정도 정정을 하는 겁니까? 네,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지금은 전환가액 전환가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전환가액이 지금 4,580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3,800원대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14일 날 납입이 되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 EN 플러스를 매매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이게 12월 14일 날 납입이 진짜 정확히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없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이미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게 연기가 됐을 때 흐름을 보면은요. 12월 8일 날에도 한번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날 주가 흐름 12월 7일 날 보면은 이날 주가 흐름이 이랬죠.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흔들흔들하지만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네, 여기서 연기 공시가 나왔었죠, 한번. 만약에 이번에도 연기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밀리겠느냐?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꼭 내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도 연기를 했을 때도 이렇게 버텼다. 그러면 이번에 연기 공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예측 사안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호재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14일 날 납입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건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리죠.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 건의 재료가 나와서 이것이 오늘 주가에 좀 눌리는 모습을 미국 시장과 달리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선거를 앞두고 양도세 건과 관련해서 완화해주는 건이 혹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EN 플러스에는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근데 EN 플러스는 사실 네, 이미 그 많이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이고 물량을 또 대주주 같은 경우 그 하락세였기 때문에 많이 털고 나갔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이제 CB 납입건이라든가 EN 플러스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죠? 네. 외인 매도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약화됐죠. 최근에 약화된 부분을 감 잡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건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전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는 대부분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그거 나왔던 게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돌리고 IT 섹터가 주도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주들도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물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아직은 화끈하지 못하지만 낙담까지는 할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호재료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요거 나올 때 그 주가 흐름을 보고 우리가 빨리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걸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점을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뭐 매일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소통하는 소통방에서는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네, 계속 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그리고 뭐 실시간 매매 사인은 당연한 거고 정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같이 대처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EN 플러스가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이라면 사실 이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지금 쉽지는 않은 국면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통 할 수 있는 수단 카톡 그죠? 그리고 문자 요거를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움을 좀 꼭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EN 플러스 이렇게 문자를 좀 주셔서 같이 한번 이 어려운 국면을 잘 타개해 보시자고요. 이런 수단이 없이 홀로 하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말 대박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말씀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대박주.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할 나위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